먼저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로테르담 항은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도 그렇고요. 뿐만이 아니라 해운 분야에서, 해상 분야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뉴스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제 발표를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소식이고요. 지난주에 디지털 AI 연합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네덜란드 인공지능 연합이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연합에는 공공부문 그리고 민간부문 그리고 대학도 함께하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 당사자가 한데 모여서 AI의 초석을 만들어서 AI가 네덜란드에서 그리고 특히 해상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초석이라고 함은 늘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수용 정도, 인적 자본, 그리고 스타트업, 그리고 스케일업,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이런 모든 것들도 초석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또 항만의 입장에서는 기술이 모든 부문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항만청 소속인데요. 사실 항만청에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제 개인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빈센트 캄펜스이고요. 디지털 전략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로테르담 항만청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트너십, 디지털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 가치와 같은 것에 대해서 장기 계획을 세웁니다. 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연결성, 사물 인터넷 지속 가능성, 디지털 트윈 이런 주제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심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문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요. 사이클링도 좋아하고 음악, 이북 좋아하고요. 새로운 것을 탐험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참 잘 나타내는 직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신기술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기술은 인간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사람의 창조성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 또한 기술이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다 라는 점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 저는 로테르담 항만청 소속이고요. 지금 이 그림 왼쪽에 있는 게 제 사무실입니다. 직원은 약 1,400명이 되고요. 이 1,400명의 직원이 사무실 내에서도 함께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외부 이해 당사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 당사자가 사회적인, 경제적인 가치를 더욱더 늘려서 로테르담 항만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로테르담 항만청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핵심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모든 해운을 안전하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원만하게 입출항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입출항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고요. 또 안전 점검도 해야 합니다. 매년 약 35,000대의 선박이 우리 항만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만은 굉장히 바쁘고 중요한 항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항만청이 가지고 있는 책임은요. 항만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발전과 운영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 항만청에서 공공 인프라의 건축이라던가 공공 시설의 관리 를 담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끔씩은 집주인처럼 시설 임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만청은 터미널 소유 주체가 아니고요. 또 화물 수송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는 민간 부문에서 하는 일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로테르탐시의 전경입니다. 이 공간에서, 이 도시에서 많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로테르담 항만의 사진입니다. 전체 항구는요. 12,500헥타르 부지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항구에는 3,000개의 기업이 입주를 하고 있고요. 약 18만 명의 종사자가
이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80개의 터미널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보면 연간 로테르담 항이 경제에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210억 유로가 됩니다. 즉 네덜란드 경제에 심지어는 유럽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곳이 바로 로테르담 항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였던 숫자들 있죠? 이 숫자는 너무나도 빠르게 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만 또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선 자동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용자가 자동화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죠. 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위협의 리스크와 그 여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연결되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만큼 기업과 프로세스가 디지털에 연결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나 환경 혹은 수자원 환경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 이런 변수도 생기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와 물품이 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그리고 새로운 제조 프로세스가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변화에도 저희가 적응을 해야 되고요. 또 환경적인 여지가 제한이 됩니다. 항만은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그리고 항만 주변에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고 자연이 있고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도 있고 사회적인 압박도 있습니다. 즉, 더 덩치를 불리지 말아라 라는 압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된 공간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만이 점점 더 복잡해져 가는 이유는 이 지식 감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근로자는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 프로세스나 이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우리의 지식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만의 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제대로 된 지식 수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항만청이 가지고 있는 주력하고 있는 두 가지 주요 도전 과제가 있는데요. 한 가지가 바로 에너지 전환 문제입니다. 저희는 좀 선두적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 항만을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귀감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탄소 기반 산업에서 지속 가능 산업으로 탈바꿈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 50%의 저희 항구가 현재 탄소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많은 화학 물질도 사용이 되고 있고 원유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이런 모습은 사라질 겁니다. 이런 사라진 공간에 무엇이 다시 대체를 하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과제이긴 하지만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끌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동시에 기회라고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 과제는 디지털화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세상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도전 과제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디지털화를 통해서 디지털 친화적인 신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별도로 분리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디지털화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I 월드 콩그레스 행사니까요. 그래서 우선 항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디지털화의 사례입니다. 자동화 이전에 디지털화가 먼저 이루어졌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컨테이너 터미널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이요. 자율 혹은 자동화된 차량이 사용된 최초의 컨테이너 터미널입니다. 자동차가 로봇처럼 자동적으로 컨테이너를 픽업하고 컨테이너를 다시 내려줍니다. 사실 5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이니셔티브를 시작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컨테이너를 픽업할지 이 자동차가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이 자동차는 도대체 어떻게 다른 물질과 충돌하지 않는 것이냐 라고 궁금해합니다. 25년 전만 해도 이게 정말 마법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오늘날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자동화된 터미널도 많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해진 것은요. 우선 첫 번째 디지털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터미널 내의 프로세스를 디지털화를 했고요. 이를 활용해서 자동화를 하고 혁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겁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로테르담 항구에는 60개 이상의 자동화된 터미널이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터미널 간의 자동 수송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고 성장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질지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5년 전에 지금 현재 현상이 된 일을 예측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25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디지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요. 이 점을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정말 항구에서 이해 당사자 간 사이에 서류 작업이 정말 많았습니다. 항만청, 민간기업 그리고 공공 사이에 서류 작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저희가 이런 문서를 바탕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는요, 이 디지털화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 프로세스를 심지어는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이나 고객사가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더 쉬워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구에 방문을 하면은 조금 더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화와 자동화가 현재 우리 항만이 놓여 있는 위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IT 그리고 좀 디지털 트윈에 대해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심도 있는 혁신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선박의 디지털 트윈입니다. 선박도 디지털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연료 효율성을 높인다거나 혹은 원격 유지 보수를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또 전기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디지털화를 통해서 변화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철로 또한 디지털화가 되어서 예방적인 유지 보수를 하고 있고요. 또 오프쇼어 산업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에서 플랫폼을 만들 때 이미 해상과 혹은 해양과 관련된 모든 유관 시나리오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디지털 트윈의 사례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이제 그냥 차 회사가 아니라 IT 시스템을 모두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회사라고 봐도 될 텐데요. 소비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 트윈을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멋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뭔가 업데이트가 필요한지 아닌지 저희도 면밀하게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들은 우리 항만의 생태계 안에 일부로서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주제들입니다. 우리는 항만청으로서 수로도 있고 수로를 관리를 해야 되고 인프라도 있고 도로도 지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안전하게 항만 내에서 수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을 저희가 항만청으로서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의 진화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우리가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진전 그리고 이것이 AI와 관련해서 왜 중요한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만청의 디지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40년 전에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50년 전에요. 그런데 50년 전에 디지털 트윈이 아니라 실제 그냥 물리적인 항구만 있을 때 여러분이 엔지니어로서 아니면 그냥 방문객으로서 항구에 방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개선주 같은 실제 에셋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개선주라는 것은 배를 메어서 배가 터미널에 정박할 수 있도록 배를 메어두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둥입니다. 몇 년 전에는 이 개선주라는 것이 실제 물리적인 개념으로만 존재를 했습니다. 실제 물리적으로 개선주 옆에 있을 때만 개선주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개선주를 색깔로 구분하기도 하고 숫자로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선주를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통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또 재정적으로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과거 오랜 기간 동안 로테르담 항만청에서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디지털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죠. 이 볼라드가, 즉 개선주가 내는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 디지털화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셋이라던가 에셋의 상태에 대해서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요. 우리가 점진적으로 점점 더 많은 정보와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물리적인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를 개별 물체를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디지털 화한 각 물체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지금 현재 전기차 주변 환경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프라, 항만 내 인프라도 주변 환경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프라가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트랜잭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맥락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AI 환경 활용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이게 무엇인지, AI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트윈 접근법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 각각의 부분 간 관계에 대해서 맥락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쓰면은 이런 맥락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 데이터는 유지보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에 저장을 하고 재정은 또 재정 담당 애플리케이션 적용을 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다 별도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서로 요소 간의 관계에 대한 데이터는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물체를 베이스로 사용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려면 저는 이것을 한국의 전인적인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IT 접근법으로는 힘듭니다. 조금 더 많은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안정성, 그리고 표준화된 데이터, 보안, 이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인적인 디지털 트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는 그림이길 바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단일 물체를 디지털 상으로 구현을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의 지금 보시는 항공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센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데이터를 모아서 이 비행기 엔진에 대한 디지털 이미지를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구축이 되면 정말 디지털 이미지를 가지고 멋진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디지털 엔진 이것은 단일 물체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리 항구 전체를 보시면요. 서로 교류하는 이런 단일 물체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항만청 입장에서 이런 단일 물체들이 서로 어떻게 교류하는지를 관리하고 이해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즉 단일 물체뿐만이 아니라 단일 물체가 어떤 맥락에서 기능하고 있는지, 어떤 규제가 있는지, 이 단일 물체가 어떻게 서로와 의사소통하는지 이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항만청은 이런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그냥 아무 데이터도 없는 상황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입출항이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물리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지금은 이런 요소들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항만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더 이상 그냥 창밖을 보면서 혹은 실제로 항만 지역에 가서 지금 수심이 어떤지 바람이 어떤지 이런 걸 실제로 나가서 보지 않습니다. 입항세 이제 현금으로 받는 곳 아무도 없죠. 저희의 물리적인 사물들과 객체들이 많이 디지털화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트윈의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화가 되고 나면 항만 지역에
여러 가지 맥락이라던가 복잡한 것들을 더욱더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항만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과 사물의 특징 그리고 사물의 역학 이런 모든 것들을 더 각기 다른 프로세스와의 관계를 감안해서 디지털 트윈화합니다.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한다면 생태계의 생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5G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센서를 사용해서 지리적 인포 서비스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서 이런 디지털 트윈을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이 우리가 가치를 얻어내는 원천이 됩니다. 기존의 IT 시스템 그리고 AI를 사용하고 또 시뮬레이션을 하고 또 가상현실과 혼합현실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가치를 얻고 있습니다. 우선 항만청으로서 안전성 그리고 안정성,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 가치를 얻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 우리 고객사에게 그리고 이해 당사자에게 그리고 공급망에게 비즈니스 최적화에게 환경 관리 측면에 이런 점에 이익을 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지금 상황이고요. 우리 사무실 내에서 IT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우리 물리적인 환경, 항만을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디지털 트윈의 가능성을 결정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조금 더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코드화와 가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잘 아신다면 사실 낯선 내용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이 어떤 물체의 가상 활동을 코드화해서 디지털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프로세스를 가상화하면 여러분은 이런 디지털 물체, 디지털 트윈에 존재하는 디지털 물체와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물체 간에 이루어지는 트랜잭션을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존의 차, 우리가 익숙한 차, 예를 들어서 연소 엔진이 있는 차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죠. 여러분이 주유소에 가서 여러분의 차에 주유를 하지 않습니까? 디지털이 아닙니다. 이건 아날로그 프로세스죠. 그런데 전기차라면 어떨까요? 전기차가 예를 들어서 충전소에 가게 되겠죠. 충전소에 가서 충전 노즐을 씁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그냥 연료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전기차와 전기 충전기 간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가능성과 데이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차라는 물체 그리고 전기 충전소라는 인프라 간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생기고 디지털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요. 이 항만에 있는 물체들을 3D 상황에서 설계를 하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측면인데요. 항만을 그냥 눈 그대로만 보면은 여러 가지 측이라던가 위치, 이거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면은 항만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항만 물체에 대한 2D가 아니라 이제는 3D 모델링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품질이 괜찮은지 이런 모든 요소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겠죠. 이제 특정 물체나 특정 상황을 바꾼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미래에 나타날 일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데이터 품질이 충분히 좋다. 그래서 이제 항만 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 연결되어 있는지 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다음 단계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기술의 다음 단계입니다. AI 관련해서 지식이 점점 더 쌓이고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우리 항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여러 가지 복잡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AI를 어떻게 사용하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좀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저희의 검사 인스펙션 과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 항만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 넓은 항만 부지에 걸쳐서 에셋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그냥 표지판 같은 거라도 실질적으로 가서 봐야 되고 도로가 지금 안전한 환경인지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비주얼적으로 이런 인스펙션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항만 전체에 있는 도로 표지판이 제대로 된 상태에 있는지 좋은 품질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포천에 가서 그냥 차를 타고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개별적으로 교통 표지판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자면요. 저희가 카메라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지보수 차량에 카메라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인력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또 저희의 페트롤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선박이나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컴퓨터 비전을 활용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10,000개 이상의 에셋을 하루에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에셋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지를 볼 뿐만이 아니라 현재 품질 상태가 어떠한지 상태가 어떠한지 뭔가 조치가 필요한지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절약될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항만의 품질을 개선하고 또 소비자에게도 더 많은 만족도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항만의 에셋이 좋은 상태에 있으면 우리 고객사들은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 점을 계속해서 개발시키고 있고요. 점점 더 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컴퓨터 비전을 저희 항만 유지 보수 프로세스에 활용되고 있는 사례이고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항만장이 안전하고 원만하게 이런 모든 선박이 입출항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8개, 80개 이상의 대형 선박이 입출항을 하기 때문에 입출항 계획을 짜야 합니다. 그냥 80척이 한 번에 항구에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요. 뿐만이 아니라 이런 계획을 지금 날씨라던가 지금 바다 상황이 어떠한지를 감안해서 짜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다 센서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물의 수심이라던가 풍속이라던가 풍향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을 데이터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항만장이 지금 선박이 입항 가능한 상황인지를 결정합니다. 바람이 너무 세다거나 파도가 너무 높다거나 파도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배가 예인선이 있어야지 입항할 수 있다. 아니면은 개선용 로프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많은 지식이 있고 이런 수치와 이런 숫자들, 통계들을 보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 일을 통해서 선박이 안전하게 입항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데이터를 사람이 일부러 수작업으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특정 선박이 안전하게 입항할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스마트 기술을 사용해서 안전한 입항을 보장할 수 있다면 저희 서비스를 좀 더 개선시켜서 선박이나 방문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 항만에 방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식의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혹은 각기 배출 상황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알려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고 있고 또 AI를 활용해서 단일 선박이 아니라 하루에 80선박에게 계속해서 많은 조언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AI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바로 준설 작업입니다. 저희가 수심 측정을 해서 준설 작업이 어디가 필요한지를 살펴보는데요. 하지만 이 수로
대한 준설 작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 선박에 대한 정보가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라인 강에서 여러 가지 침적토라던가 이런 것들이 쌓여오면서 계속해서 수심이 얕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개입이 하는데요. 준설은 굉장히 항만에서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AI를 활용해서 많은 것을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준설을 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AI 적용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요. 같은 데이터를 각기 다른 오디언스에게 그리고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기 다른 가치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좀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미 우리 생태계 내에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물체의 생애 주기에서 이제 디지털 물체의 생애 주기로 넘어가는 것 어렵습니다. 실제 물리적인 물체의 생애 주기는 50년이 넘는데 이 디지털화가 되었을 때, 이 에셋과 디지털화로 연결이 되었을 때 이 50년을 똑같이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점 중 하나라고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 안드로이드 휴대폰 99개를 가지고 좀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99개의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가지고 천천히 걸어 다녔기 때문에 구글 맵에서는 지금 이 지역에 교통 혼잡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라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실제로 구글 맵을 쓰는 모든 차량한테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가라라고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아티스트가 이런 일을 한 이유는요. 데이터의 출처를 알아야 한다.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뿐만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뚫어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유의미한 시사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박, 이렇게 커다란 선박이 입항을 할 때 사실 안전마진이 15분 혹은 90cm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데이터는 완벽하게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된다면 그리고 모든 새로운 신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이런 선박이 자율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 입항이 근시일 내에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